약국에 관한 각종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약과 건강의 약국 FAQ. 오늘은 대체 조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약국에 가서 다음과 같은 멘트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처방된 약 중에 약국에 없는 약이 있네요. 성분 함량이 같은 약으로 대체해드려도 될까요?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손님들은 같은 약이면 괜찮습니다. 대체해서 조제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요. 병원에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면 대체해주세요. 또는 원래 약 아니면 싫습니다. 처방전 이리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과연 대체 조제를 하기 전에 꼭 의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관련 법규를 찾아보겠습니다. 약사법 제27조 1항에는 약사가 대체 조제를 할 경우에는 미리 의사나 치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 사전 동의 없이도 대체 조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1호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 조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네, X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궁금증들이 있죠.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애초부터 약국에 약이 있었으면 대체 조제를 할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혹시 마진이 더 좋은 약으로 대체하려는 것 아닌가요? 세 번째, 원래 처방된 약보다 안 좋은 약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첫 번째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체 조제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찾아보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제5호를 보시면 처방의약품의 명칭으로 일반 명칭, 제품명 이런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일반 명칭은 성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 명칭, 제품명 모두 처방 가능하지만 현재는 제품명 처방이 보편적입니다. 만일에 일반 명칭 성분으로 처방이 나온다면 회사마다 이름이 모두 같기 때문에 대체 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품명으로 거의 처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분 함량 제형이 같아도 다른 회사 제품으로 쓰게 되면 제품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약으로 취급받게 되고 대체 조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성분 함량 제형의 약은 도대체 몇 개 정도씩이나 있을까요? 위장관 운동 조절제로 내과에서 자주 처방되는 가스모틴정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스모틴정을 대체 조제하기 위해서 가능한 제품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희 약국에서 가스모틴정을 대체할 수 있는 약이 몇 개나 있는가? 오른쪽에서 현 재고가 있는 제품들만 쭉 세보면요. 쭉 세보니까 모두 17가지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저희 약국엔 없지만 대체 가능한 모든 총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네, 무려 119개나 됩니다. 가스모틴전과 동일 성분 함량 제형의 제품인데도 17개나 갖고 있지만 처방 가능한 게 100개가 넘기 때문에 대체 조제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혹시 가스모틴전 그 약만 제품 수가 많은 거 아닌가요? 라는 궁금증 가시는 분이 계시죠? 2018년 기준 급여 인정 성분은 약 4,800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는 제품 수가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겠죠. 이 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제품 수가 많은 성분들입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상위 69개 성분들의 경우 평균 84개의 제품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스모틴전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처럼 품목 수가 많은 성분들은 자주 처방되는 것들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20, 30, 40, 50 이렇게 많다는 것이고요. 상위 100개 성분의 제품 수는 평균 70개 이상입니다. 상위 100개 성분만 모두 갖추려 해도 약국에는 7,000개의 약이 구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모든 약을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궁금증을 한번 알아볼까요? 약국의 마진에 관한 것인데요. 처방약 값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약품 가격의 조제료를 합산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약값에는 마진이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 조제를 하더라도 약값 마진은 여전히 없는 것이고요. 조제료가 대체 조제하더라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대체 조제로 인해서 약국에 어떤 마진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궁금증, 원래 처방된 약보다 안 좋은 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있으시죠. 하지만 대체 조제 때 사용하는 약품은 식품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오리지널 약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20년이라는 특허 기간 동안 독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회사들도 이 약과 동일한 약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카피약 또는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이 제네릭 의약품이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카피약도 오리지널 약과 같은 성분의 약이기 때문에 약효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그런 임상시험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것을 사람이 먹었을 때 오리지널 약과 흡수량이 같은지 또 혈중 농도 패턴이 비슷한지 이런 것만 검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90% 신뢰 구간을 계산해 보았을 때 오리지널 약의 80에서 125% 범위에 있다면 이것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국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제네릭 약들 사이에 최대 45%까지 약효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이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왼쪽에 보시듯이 오리지널 약을 100이라고 했을 때 카피약 A는 125%고 카피약 F는 80이라고 합시다. 카피약 A로 처방을 했는데 카피약 F로 대체 조제를 하게 되면 무려 45%나 약효가 떨어지는 약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자, 그림 보시면은 F든지 A든지 80%, 125%는 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평균 좌우로 90% 신뢰 구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90% 신뢰 구간이 오리지널 약의 80에서 125% 사이에 모두 들어와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하는데요. 이 그림에 있는 것들은 좌우로 벗어난 구간이 있죠. 따라서 이것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처럼 그 끝 구간이 오리지널 약의 80에서 125% 사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카피약 간의 실제 그 차이는 아까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피약 125%, 카피약 80%라는 것은 지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카피약 간의 차이는 최대 30% 미만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약물 흡수량과 속도에 대한 개체 변이, 즉 같은 사람이 같은 약을 반복 복용했을 때 발생되는 그런 차이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약효는 동일하지만 흡수량 또는 약효 발현 속도 등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제품명 처방 보편화로 인해서 대체 조제는 약국에서 이미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절차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국제 기준에 맞게 철저히 관리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 간의 대체 조제는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카피약 간에 있을 수 있는 흡수율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오리지널 약이 포함되는 대체 조제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